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0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9,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6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 방문자는 본인이 비용을 내고 지자체가 마련한 격리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병원 집단 감염이 퍼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간호사 등이 한꺼번에 감염된 의정부 성모병원은 폐쇄됐고 이 병원에 들린 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9살 어린이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가 8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확진 환자가 18만 명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01명, 사망자가 3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9,887명, 사망자는 1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24명, 경기 지역에서 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검역에서는 7명이 추가돼서 이 과정 누적 환자가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 증가세가 계속돼서 누적 560명이 됐습니다. 대구에선 20명이 늘고 경북도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외 인천 5명, 광주와 경남 4명, 부산, 충남, 전남에서 각각 3명씩 환자가 늘었습니다. 또 강원에서 2명, 전북에서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완치 환자도 159명이 늘어서 모두 5,567명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또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합니다. 관광객 등 짧게 머무는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시설에 격리됩니다. 격리에 들어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따로 없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여기에 시설 격리 비용까지 내는 등 이중으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대다수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을 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역을 통과한 입국자들의 이동도 엄격히 통제합니다. 우선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입국자를 위해서 전용 공항버스나 KTX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한 이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국내 입국자는 하루 7천여 명, 합하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입국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2주간 격리 의무를 충실히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웨이틴 임성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와 관련해 위반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 조치입니다. 일탈 행위는 위치 추적 기반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됩니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 순차적 온라인 개학은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준비 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드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대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하자 일선 학교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이 쉽지 않을 초등학교 저학년과 맞벌이 학부모, 소외계층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범 공개한 원격 수업 현장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겐 적응이 쉽지 않은 수업 방식이기에 교사는 출석부터 부르기가 쉽지 않고 연우 목소리 안 들려? 연우 음소거 푸세요. 교사들도 처음이라 우왕좌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 꼭 주목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저기. 학교별 IT 인프라 구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와이파이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하자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저학년인데 과연 온라인으로 해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이 되지는 않을까?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돌봄 부담이 컸던 맞벌이 부부는 다시 한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자녀이면 한 명씩 다 그 스마트 기기나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일단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직장 엄마들은 당연히 아이들 케어가 안 될 텐데 이거를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서 알려준다고 해도 그 수업을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집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소외계층 학생은 13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학교에서 대여해 줄 수 있는 기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 또 맞벌이 부부 가정, 또 빈곤층 이런 부분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접근할 디지털 소외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격차, 차별,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실기평가가 중요한 예체능 계열이나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일수록 혼란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9살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인데요. 아산병원에 오기 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을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관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던 9살 A양이 어제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지난달 26일 마스크를 쓰고 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당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후 다인실에서 1인실로 옮겨졌고 의심 증상까지 심해져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A양은 아산병원에 오기 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은 확진 판정 뒤 바로 음압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어린이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도 모두 격리됐습니다. 아산병원의 상주 직원은 8천여 명, 병상은 2,700여 개에 이릅니다. 의료진과 입원 외래 환자, 면회계까지 포함하면 하루 유동인원만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라 환자와 면회객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상황이라 일반인 접촉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접촉했을 가능성인데 지금 면회 이런 게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촉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병원은 일단 신관 13층 소아병동을 폐쇄 조치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폐쇄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이 오늘부터 전면 폐쇄됩니다. 병원은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 시설 전체를 소독하고 오는 6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인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폐쇄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내 추가 감염이 생기고 있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 즉각대응팀은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걸린 환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미국의 환자 수는 18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는 3,400명을 넘기며 중국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31일 낮 12시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를 82만 3,47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4만 636명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이탈리아가 11,591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이 8,269명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어 미국의 사망자 수가 3,415명으로 감염자 수에 이어서 사망자 수에서도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가운데 87억 달러가 1차로 시중은행에 배정돼 내일 공급됩니다. 일단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는데 아직 안도하긴 이르다는 진단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경쟁 입찰 결과 87억 2천만 달러가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만기 84일물 입찰에는 16개 금융기관이 79억 2천만 달러를 응찰해 평균 0.9%대 금리로 전액 낙찰됐습니다. 4개 금융기관이 8억 달러를 전액 낙찰받은 만기 7일물의 평균 낙찰 금리는 0.5%대입니다. 당초 한은은 84일물 100억 달러와 7일물 20억 달러, 총 120억 달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응찰 규모는 87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입찰 규모에 비해서 응찰액이 적었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외화 유동성 사정이 아주 나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된 87억 2천만 달러는 결제일인 내일 공급될 예정인데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유학비를 보내야 하는 가정이나 달러로 원자재 등을 수입해야 하는 기업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한시름은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세를 볼 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만큼 은행권에선 달러 가뭄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달러화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다소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들의 외화자금 유치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은은 512억 달러가 넘게 남은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앞으로 외화자금 사정을 감안해 추가로 입찰을 실시해 시중에 잇따라 푼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최근 몇 주간 폭락 장세에서 끊임없이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다시 1750선을 회복하며 3월 주식 시장이 마무리됐는데요. 이달은 어떨까요? 3월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달에도 변동이 심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2000선을 넘었던 코스피는 한때 1450선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3월 마지막 날인 어제 1750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9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이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열풍이 코스피를 지탱했습니다. 3월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와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둘 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진정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악의 시기는 지났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4월에도 증시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 악화나 실업자 수 증가와 같은 악재로
코스피 상승 동력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선 2분기 이후엔 경기가 좋아지리란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반등은 물론 투기 등급 수준의 고금리 회사채에 대한 수요 여부가 코스피 상승을 가늠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걸 당장 확인하기 힘들겠지만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랑 투기 등급 회사채도 이제 괜찮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냉철한 판단에 따른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관련해 앞으로 2주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1일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다가올 30일간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것은 생과 사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매우 힘든 2주를 앞두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가 2018년 기준으로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4년 126조 원에서 95조 원 올라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내 총 생산의 11.7%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산림 공익 기능별로는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 기능이 약 75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으며 산림 경관 제공과 토사 유출 방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주빈은 겉으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실제로 뒤에서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범죄자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